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임지은이고요. 지금 OT를 조금 할게요. 저 처음 보시고 또 소방 영어 아실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OT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반적인 소방 시험 치는 거는 OT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다고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영어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0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능을 치신 분 수능 수학능력 시험 고등학교 때 네. 아니면 안 치더라도 공부는 해봤다. 안 치고 그냥. 예. 우선은 친 사람이랑 안 친 사람들이 소방에 양쪽 다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수능 시험을 안 치고 그냥 대학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전문대 다니시거나 또 아니면 직장에 계속 다니시다가 소방 시험 치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요. 이 공부랑 안 친하다가 너무 갑자기 친해져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어려워서 유형 파악을 제가 많이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영어랑 친해져야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유형 첫 번째는 어휘인데 여기 단어 찾는 거예요. 단어 똑같은 뜻 찾기. 근데 지금 이렇게 엄마야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나중에 제가 뭐 있으면 보여드릴 테니까 단어 뜻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치면 고등학교 1, 2학년 그러면 그 기술직이나 아니면 상업계나 실업계 다녔다고 하면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한 번에 합격하려면. 그래서 단어 시험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저의 전략은 뭐냐면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여러분은 매일 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매일 단어 시험을 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대리님이 월화수목금 단어 시험지를 여러분한테 매일 줄 거예요. 서로. 그래서 거기 시험지가 양면으로 다 붙어 있어요. 한글 뜻도 적혀져 있고 영어 뜻도 쓰는 거. 이제 고 수준의 단어를 치는 거는 중고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로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단어의 버전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주가 다 끝나면 2달 안에 그 책이 한 권이 다 끝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버전의 또 단어를 여러분한테 매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면 매일 단어 시험지가 있어요. 매일. 근데 단어의 개수가 제 기준으로 여러분을 합격시키려면 단어 여러분 한 몇 개 정도 줄 거라고 예상합니까? 40개?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240개를 드릴 거예요. 매일. 눈이 동그래지셨네요. 자, 제 기준으로는 원래는 480개를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년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240개거든요. 매일마다. 근데 여러분은 반년밖에 안 하니까 480개를 주고 싶은데 그럼 이제 나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단어를 종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을 던졌을 때 친해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양을 해야 돼요. 머리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단어를 외우면 한 번에 빡 외워가지고 바로 시험 치러 가서 맞출 수 있는 거는 30개도 안 될걸요.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저 한 번밖에 안 만나고 6개월 동안 만나가지고 만약에 40개 다 치죠. 그럼 몇 개 외우고 시험 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방 한 번에 합격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내 모든 일을 제끼고 나 공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빡세게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서 이제 뭐 시험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그래서 대책이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어휘가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활 영어예요. 생활 영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 뭐 승진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 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모르는 거. 그냥 미국인들만 아는 그런 내용. 자기들만의 쓰는 이제 생활 속에 쓰는 영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보면 전혀 못 알아듣는 말.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책이 3권으로 세트가 돼 있는데 여기에 생활 영어가 따로 있거든요. 이건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려는 드릴 거예요. 요거는 봐두기만 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주고받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이고 쉬고 싶단 말인가? 이게 바로바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오네. 그 엄마가 뭐라고 해요? 우산 가져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생활 영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내용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몇 개 뭐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사도 외워야 되고 맞죠? 법도 외워야 되고 외울 게 터져 나가는데 이 영어까지 막 외워가지고 칠 수 없어요. 익혀야 돼요. 익혀서. 여러분 ABCD 외웠습니까? 아니에요. ABCD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하도 많이 적혀져 있어서 익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매일마다 공부해야 돼요. 매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여러분은 매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활 영어는 이제 그것도 대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독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만큼이 독해인데 제가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OT를 할 거라고 또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랑 지금 소방을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니까 2번인가 3번 떨어진 사람 말로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문법은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문법 포기하고 그냥 단어랑 독해만 해라. 그냥 나머지 찍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떨어졌으니까 다시 왔겠죠. 근데 문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아예. 대단하다. 안 하고도 붙는 건 진짜 천재적인 일이다. 근데 여러분도 약간 나중에 되면 마음이 급해서 문법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문법을 안 하면 이걸 못 풀어요. 해석을 못 해요. 스스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한글로 그나마 보기가 나와 있어서 대충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영어가 국가직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합격률을 제가 들었는데 90점이래요. 2개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 해석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없어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에도 스스로 해석이 가능하게. 그래서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 한글로 적혀져 있으면 이거 필자가 주장하는 바 당연히 알겠죠?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요지, 주장, 그 다음에 독해가 이제 많거든요. 어법 조금 이따 하고 어휘도 좀 이따 하고 연결사 여기 그리고가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가 들어갈지는 한국말로 적혀있으면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이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적혀있으니까 이 앞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 못하니까 찍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독해를 못하면 지금 독해가 계속 독해거든요. 순서 배열, 지칭 추론, 지칭 추론 전부 다 독해예요. 독해가 거의 뭐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해석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찍으면 어차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합격하려고 수업하고 있는 건데 찍기만 배워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스스로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개별 숙제를 내줄 겁니다. 개별 숙제를 내줄 거고 숙제 제가 경험상 안 해오는 사람 없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법이 물론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어법인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줄 거졌는지 전혀 모르죠. 감이 전혀 없죠. 왜 이게 to냐? 왜 have pp냐? 왜 for가 적혀져 있냐? 왜 ing가 적혀져 있냐? 전혀 그 설명 못 하시죠. 자, 나중에 돼서 한 개씩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책이에요. 기초, 기본책.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거를 8주 동안 책을 끝냅니다. 끝내고 문제풀이 할 때도 또 들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적힌 거를 다시 보면서 거꾸로 내가 모르는 거 다시 보면서 이거 여러분 2달 한다고 다 외워지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옆에 있어야 돼. 사전처럼. 놔두고 모르는 거 또 체크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그래서 어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휘. 아까는 그냥 단어 뜻이 똑같은 거 찾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상 무슨 뜻이 들어가는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알아야 되고 이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게 똑바로 쓰였냐, 이게 똑바로 쓰였냐, 이게 문법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 이것도 단어 틀렸냐, 맞았냐. 그래서 연결사.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제가 지금 다 했거든요. 연결사. 그 다음에 순서별. 순서별을 먼저 아시죠? 딱 보면 뭐 누가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순서별도 2문제. 지칭추론 또 나왔거든요. 이게 he가 누구냐, they가 누구냐, them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수능으로 치면 가장 쉬운 독해 파트들만 쫙 들어있어요. 가장 쉬운 독해 파트들.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수능 책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게 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가장 쉬운 지칭추론, 일치, 불일치 그런 것만 뽑아서 풀어가지고 하면 엄청 도움이 돼요.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자,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이거 한글로 적혀져 있죠. 그나마 찾기가 쉬워요. 여기서 위에서 막 찾아내는데 똑같은 글자. 근데 이제 똑같은 글자도 뭐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찾기. 무관한 문장 찾기는 안에 내용이 갑자기 이상한 거 찾기. 자,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을 알려드릴 텐데 요 책을 가지고 8주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컨텐트라고 적힌 거 보시면 강의 몇 강이 있어요? 강의? 총 15개 있죠? 그럼 8주 만에 끝나려면 몇 개씩 해야 돼요? 한 주에? 몇 개씩 해야 돼요? 아니, 2강씩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강만 하면 돼요. 2강 겁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2강만이라고 얘기한 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예상 문제 풀 때도 이 책 해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상 문제를 풀잖아요. 거기에 뭐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자, 317페이지 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달 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힘들더라도 계속 들고 다녀요. 핵심 문제 풀 때도 또. 그래서 예상 문제랑 핵심 문제랑은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수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보셨습니까, 혹시? 풀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요 앞에 나왔던 요 문제들이죠. 이게 이번 2021년 가장 최근의 시험을 위해서 친 거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랑 10년치 풀고 가는 거예요. 10년치. 근데 만약에 2021보다 안 풀고 옛날 거부터 풀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엄청 잘 나와요. 2018년부터 갑자기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네, 갑자기. 그래서 치는 사람들의 학력도 쫙 올라가고 또 국가직으로 되니까 갑자기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옛날에 소방관 하지 말라 했는데 위험하다고. 요즘에는 야, 해봐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리고 뽑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시험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일 최근 거부터 거꾸로 여러분이랑 문제를 풀고, 이제 요 학원을 위한 OT는 이제 네, 지금 여기 학생이 얼마 없죠? 얼마 없는 상황이면 저는 한 100명 정도까지도 개별적인 숙제를 내주고 개별적인 숙제를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한국사나 법규나 이런 거는 내가 태어나 처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생짜 처음이다. 나 태어나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빵빵빵 가르쳐주고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험 치면 끝인데, 영어는 이게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엄마가 나 천재라고 했어. 이 정도로 막 빡세게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사춘기 와가지고 놓는 거지. 중2 때 보통 놓거든요. 중2 때 놓고 다시 고등학교 때 조금 하면 그나마 좀 쉬운데, 완전 손 놓고 지금까지 뭐 만약에 26 이제 다시 시작한다. 하나 몰라요. A, B, C, D 겨우 알아요.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최소한 공교육을 못해도 10년은 받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았어요. 20년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12년, 뭐 보통은 12년인데 뭐 10년 아니면 8년, 9년. 근데 자기가 한 몸은 학교 다니는데 이제 공부는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완전 생 기초부터 각자 시킬 거예요. 각자 하는 책이 달라. 숙제가 달라, 숙제가. 그거를 매주마다 어떤 사람은 1권, 어떤 사람은 2권, 어떤 사람은 3권, 어떤 사람은 4권. 제가 맥스로 많이 시킨 사람이 8권을 시켰거든요. 책을. 근데 책 두께가 다 이만해요. 능력치만큼 줘요, 숙제를. 그리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사는 거라서 학원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저랑만 관계 있는 거예요. 저 뭐 출판사 없어요.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숙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작은데 저 얼굴 이제 대면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숙제 안 해왔다. 민망하겠죠? 근데 민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은 숙제 해와가지고 그 다음 파트를 빵빵 넘어가는데 자기는 저 못 따라가는 거야. 지금 같이 앉아 있어도. 그래서 제가 여기 신규로 학원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는데 하겠다고 오케이 한 거는 학생이 작으면 작을수록 개별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대박인 거예요. 영어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어차피 다 내나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모르겠는데, 그 서면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경찰 소방 하시는 분들이 기초가 많이 없어서 중학교 거를 개별적으로 봐주는 학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거의 가다 놓고 8시간 동안 계속 문법만 돌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입시를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생도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생 기초도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못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한테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붙어야 돼. 지금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쪽팔려서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거 생각해가지고는 6개월 안에 절대 못 붙어요. 특히 영어는 am, is도 모르겠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 is예요? 이게 왜 are예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엄청 센 기초까지도.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 요 정도 되는 나이는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아기 때는 선생님이 그냥 자 1교시 DB 자다가 또 2교시 DB 자다가 이렇게 해서 세월이 안 아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하기도 싫고
아,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처음에 목표는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기. 그게 첫 번째 목표. 그런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대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랑 토킹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 안 만날 것 같으면 그냥 인강 듣는 게 낫죠. 생각해보세요. 맞죠? 그래서 저는 숙제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온다. 그러면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게 서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아침 9시부터 나오려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도 먹어야 되고 새벽 6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자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모니터 틀면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합격 못해요. 노량진에 10년 하는 사람들 있죠?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똑띠 공부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한 사람씩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저 교수실에 가가지고 자기의 히스토리, 나 영어를 이 정도로 열심히 안 했다. 안 했다를 하셔야죠. 했으면 여기 올 리가 없습니다. 알아요. 영어를 정말 빡세게 공부했으면 이미 합격했겠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이 퍼센트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정부 끝나고 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렸던 거 5개년이 끝났다. 또 5개년 늘려갈 수도 있지만 줄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금 그 교육부에 소속된 교육 관련해서는 공무원을 다 줄이겠다고 확정을 지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 안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학교나 학교 관련된 이런 쪽은 교원이 남아 돌아요. 정규직이 남아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비상 그런 직원들이 남아 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뽑겠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밀려 소방까지 와요. 미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를 쳐다보도 안 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은 하고 싶은데 교육행정지, 교육 안 된대. 구급 다시 밀려가지고 공부 좀 해놓은 거 써먹으면 되겠다. 국어, 영어 합치잖아요. 국어, 한국사, 뭐 영어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법규 이런 거만 어디 가서 들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소방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 멘붕인 거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동네를 다 다니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소방을 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지금. 거의 영어가 만점은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지금 20, 30점도 못 맞는 사람도 많아요. 이 극과 극이 안 메꿔져요. 저희 목표는 빠른 시간 안에 85점까지 넘기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85점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 사견인데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영어 공부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왜냐하면 갑자기 영어를 잘해지게 된 거야. 그래갖고 제일 최근에도 이제 저랑 같이 공무원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똑 떨어졌어요. 진짜. 다른 과목에 영어 너무 치중해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 안 했더니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자기 중소기업 중에 좀 좋은데 토익을 800을 넘겨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떨어졌는데도 연락 준 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못 읽었어요. 거의. 근데 그 사람도 6개월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못했냐 물어보면 뭐 수능 5, 6등급? 뭐 그러면 거의 공부 안 한 거잖아요. 뭐 거의 찍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5, 6등급 그냥 거의 뭐 문제 풀 수 없는 상황. 그랬는데 6개월 빡세게 해가지고 갑자기 영어에 자신감이 빵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 이거 안 해도 돼. 다른 회사 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완전 절망하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영어를 잘해지니까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있는 동안 빡세게 가르쳐야 되겠다.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이걸 통해서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 잘 되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어만 되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선뜻 영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영어 학원만 다녀가지고 내가 인생이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9시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쇠가 빠지게 하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더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100%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도 빡세게 시킬 거예요. 계속 미친 듯이. 그래서 할 줄 아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그밖에 안 하고 그걸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앞뒤 안 봐요. 뭐 한국사가 할 게 많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헬스장도 가야 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랬어요. 모르겠고 나는 영어 가르칠 거다. 나 영어만 가르치러 왔는데 그러면 그 사정 다 들으면 내가 못 가르치잖아요. 불쌍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밤을 새든 코피가 터지든 소고기를 먹든 알아서 하시고 하루에 단어 240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편집해가지고 지금 다 보내드리고 놨거든요. 그래서 매일 240개 그렇게 하고 개별적인 숙제 꼭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아깝잖아요. 책 사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하던 집에 가는 길에 주문을 하던 아니면 서점에 가시던 가는 길에 사가지고 바로 오늘 한 건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책임질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문은 언제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영어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렇게 꼭 질문을 하시고 보통은 질문한 거 안 까먹거든요. 자기 질문한 거 절대 안 까먹어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단어는 매일 한댔죠. 그 다음에 독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어떻게 하는지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생활 영어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사실은 이거 화장실에 들고 가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변비 걸린 데서 제가 들고 가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싶은데 한번 참고 생활 영어 한번 보고 약간 이런 느낌. 이해하셨죠? 유튜브 보고 싶죠. 엄청 보고 싶죠. 근데 한 번만 참은 거예요. 한 번 참고 이거 한번 보고 이렇게. 그래서 문법하고 제가 주말에는 숙제를 조금만 낼 테니까 조금 쉬고 아세요? 월화수목금 빡세게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뭐 진짜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 그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고 이제 1강 오늘 1강, 2강을 할 건데 자,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말은 모르는 단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좀 부탁을 해서 연습장이 있으시면 연습장 꺼내시고 연습장이 없으시면 제가 달라고 할 테니까 A4로 달라고 할 테니까 핸드폰 옆에 꺼내 놓으시고 자, 지금 한 번만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연습장을 펴라고 하시냐면 4페이지 schools, beauty, waters, school, beauty, water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만약에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제가 말 안 해줘도 여러분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beauty 쓰고 바로 옆에다가 적으세요. 뜻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모르는 단어의 수준이 다 달라요. 여기. 그래서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4페이지에 나온 단어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한 글자로도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children?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무조건 적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잔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 내가 수업을 간다.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떨린다. 그래서 엄마는 어른인데 왜 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 줄까 또 싫어할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어쨌든 떨린다 이러니까 엄청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더 떨리지 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만 생각한 거예요. 학생들이 더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더 떨려 이러니까
선생님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힘들대요. 그래서 자제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학생들도 저를 처음 보면 어색하고 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일까? 또 잔소리 너무 많이 할까? 걱정스럽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많이 안 하려면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더 많이 거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입을 닫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제가 말이 안 해요. 여러분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저는 2시 반까지 계속 저 혼자서 떠들면서 잔소리하고 더들면서 잔소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수업은 보통은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여러분한테 계속 대답해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건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중간에 말을 안 해요. 그럼 스쿨 모르면 얼른 찾아서 적어야 돼요. 책에는 절대 적지 마세요. 왜냐? 책은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적어놓으면 자기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 필기하라고 미치는지 막 책에 다 적었는데 시험 기간 되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딱 덮고 시험지를 보면 하나도 몰라요.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는 적지 마세요. 나의 노트가 있어야 돼. 나의 노트. 내 오늘 수업 시간에 엄청 적어 놓은 거야. 얘네 이런 단어도 몰랐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쓰고 갖다 버리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연습장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고 오늘 없으시면 A4 몇 장 받아 드릴 테니까 그건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아주 잠깐 쉬고요. 다시 만납시다.